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사진의 글씨 쓰기 하셨어요. 사진의 글씨 쓰기. 사진의 글씨 쓰기는 이렇게 글씨팡팡이라는 앱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앱을 찾아서 한번 터치하셔서, 자, 사진의 글씨 쓰기. 자, 녹화가 도중에 끊겼네. 자, 다시 한번. 자, 사진의 글씨 쓰기 터치를 하신 다음에, 자, 요렇게 체크가 되어 있나 항시 한 번 정도 검사하시라 그랬어요. 이 체크 표시가 돼 있어야 하단에 요렇게 남습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그래서 체크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작업을 한번 터치. 새 작업 터치. 새 작업 터치하면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진들한테 글씨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찍 가신 분들이 계셔서 요 배경사진 다운로드 받기를 못하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배경사진 다운 받기 얘를 한번 그래서 터치하시면 여기에 보면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터치를 하시잖아요. 가을이니까 가을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가을에 대한 사진들이 쭉 사진 작가들이 찍어 놓은 거야. 이거는 상업용으로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기다가 글을 쓰실 수 있게 공짜로 쓰라고 올려놓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찍으려면 잘 못 찍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터치를 하시면 사진을 갖고 옵니다. 네, 터치를 하면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와요. 자, 이렇게 갖고 와서 나는 이 원본 그대로 말고 잘라서 쓰겠다 그러면 잘라서 쓰기는 여기 자르기를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6대 9로 자를 건지 그러면 요만큼만 쓰겠다 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체 다 쓰셔도 되고, 지금 4대 3. 얘는 아니면 원본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원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르게 하신 다음에 완료라는 글자를 써주시면, 터치해주시면 그만큼만 쓰게 나옵니다. 저는 원본 그대로 쓰기 위해서 완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진의 글씨 쓰기는 요 상단에 연필 모양 더하기를 누르면 글씨 쓰는 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글상자 해서 나오고, 이 글상자가 나와서 글을 여기다 터치를 하면 바로 자판이 올라옵니다. 손을 터치를 하면 자판이 올라오는데, 도중에 글씨가 틀려서 막 고치시려면 여기 글상자 안에 연필이에요. 또 한 번 더하기를 하면 글상자가 겹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글에 쓰고 뭔가를 고치실 때는 그 고칠 글자에 터치를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연필이 나오면 연필을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글씨 쓰는 데가 다시 나온다. 자, 여기다가 본인이 지금 갖고 온 사진에 예쁜 글 하나 쓰셔도 돼요.
자, 본인이 쓰고 싶은 얘기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쓰셨으면 상단에 올려주시고 얘를 터치하셔서 올려주시면 글자가 아주 작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옆에 네모칸을 이렇게 해서 보면 글자가 좀 커지죠. 그래서 놓고 싶은 곳에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아까처럼 이렇게 한 글자만 이렇게 연두색이 됐다 그러면 이 글자 하나만 뭔가를 바뀌어요. 내가 뭐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옆에 이렇게 한 줄만 잡히면 한 줄만 바뀌니까 아예 바깥에 요런 데를 터치하셨다가 맨 끝에나 맨 위에나 터치를 하시면 상자가 전체적으로 잡힙니다. 상자가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여기서 자 원터치 눌러서 원터치 터치하셔서 글씨 팡팡이라는 글자를 눌러서 바꾸셔도 되고요. 나는 나 혼자 따로 할 거야. 그러면 글씨체 눌러서 글씨체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체 바꾸셨으면 이렇게 오셔서 글씨 색깔 글씨 색 바꿔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글씨 색이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외곽선 있습니다. 외곽선. 외곽선을 하실 때는 여기 줄에 있을 때 여기서 더하기를 해주셔야 외곽선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아까 글씨가 안 보였는데 보라색 글씨가 잘 보이죠? 자, 여기까지 쫓아오셨나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들으라고 그랬죠. 얘를 터치를 해서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본인 이름을 쓰거나 날짜를 쓰라고 그랬어요. 네, 저는 자 요렇게 쓰신 다음에 다시 여기 터치하셔서 사판을 올리고 자, 그 다음에 네모를 살짝만 당겨주면 여기 화살표와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위로 아래로 화살표. 그래서 얘부터 터치해주세요. 얘부터 터치하면 얘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얘를 터치하면 자동적으로 요 끝에 위아래 끝에가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터치하면 가로의 끝에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끝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진에 블링블링 같은 거 반짝이 같은 거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래 거 글자에 하면 아래 것만 또 그렇게 생기니까 저는 맨 나중에 날짜나 그 이름 같은 거 쓸 때 그런 거에만 씁니다. 요런 거 안 하시고 싶으면 여기서만 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 자, 저는 이름은 원터치해서 여기서 바꿀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너무 커. 그거는 어떻게? 글씨 크기에서 조절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글씨 크기에서 크게는 하지 마시고 작게는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쑥 작게 일뚱말뚱 하셔도 돼요. 내 이름은 그렇게 내가 카톡 보내니까 거즘 이 사람이 카톡 보내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고 내가 만들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가운데 이름이 있으니까 요 정렬이라는 걸 터치를 하시면 자 여기 화살표 한 번 더 터치하셔서 내가 놓고 싶은 곳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무 그늘 밑으로 쏙 와버렸죠. 그래서 화살표에도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에까지 가셔서 이제 효과라든지 애니를 하시면 돼요. 효과 블링블링 해서 넣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본인이 만든 거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상단 그래서 하면 이렇게 상대방한테는 이런 식으로 간다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 하단에 디스켓 모양 다시 한번 터치. 말 그대로 만원짜리, 5천원짜리 가격에 이것을 최대 90% 이상까지도 할인받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선전이 나오시면 닫기 또는 X 그런 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우리 방으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진의 글씨 쓰기는 마치겠습니다. 되돌아오게 하셔서 카메라에서 지금 쭉 해서 사진 찍는 법 그래서 쭉 해서 지금 쭉 콘텐츠 자체를 이어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교통편부터 하겠습니다. 교통편. 자, 우리 플레이스토어에 플레이스토어에 터치하셔서 카카오티 예, 카카오 택시 부르는 곳이죠? 카카오티 하면 이렇게 카카오티, 택시, 바이크 이런 거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자, 얘를 터치해서 자, 우리 선생님들은 설치겠죠? 이렇게 생긴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설치해 주세요. 저는 열기입니다. 요 화면이 오게 자, 설치해 주세요. 다 설치되신 것 같고요. 자, 택시도 우리가 요즘은 이제 길에서 잡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리 다 택시도 불러서 잡아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수업할 건 요 택시하고 그 다음에 요 블랙이라는 건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그래서 요거는 거의 서울에만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운행되지 않아요. 얘는 시간당 10몇만 원씩 리무진이라 자, 그 다음 요 바이크가 우리 자전거 카카오 자전거죠.
그 다음에 요 대리운전 있으셔요. 대리운전은 설명만 드릴게요. 대리운전은 낮에도 하셔요, 이분들이. 우리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운전은 저녁에 술 한잔 먹어야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낮에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거나 하다가 투잡을 거짓하시더라고요. 자기 근처에 자기가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면 콜을 받아서 나오셔서 그래서 대리운전을 대신 해주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밤에 쓰는 건 뭐 10,000원이면 되는데 14,000원 정도? 기본. 그 정도 가격이 좀 세게 왕복 택시비에다가 조금 수당 붙여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 얘 카카오에서 쓰는 게 왜 좋냐면 일단 신원보장이 되는 거야. 신원보장이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킥 택배도 여기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얘도 기본 한 1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킥 택배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대신 좀 비싸더라고요. 요 렌터카는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키는 어떻게? 키는 요즘은 폰으로 받으셔요. 스마트폰, 스마트 키라고 폰에 문자나 그런 식으로 와요. 카톡으로. 그러면 그걸로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갖고 가는 것도 자기네가 우리가 입력한 날짜에 해서 갖고 가죠. 그 다음에 항공편은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보실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요즘은 그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게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마이카라는 건 지금 주차 발레부터 해서 세차 뭐 정비까지 다 해줘요. 근데 요거 요즘 요 세차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지하에서 한번 폭발해서 사고 난 뒤로 그 세차하시는 분들이 거의 폐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비까지도 다 해줍니다. 뜨긴 하는데 3만 원대, 4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자, 시외버스 요거는 여기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자, 그 다음에 기차 예약은 여기서 그냥 코레일 안 하고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SRT는 어차피 코레일 말고 SRT 자체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셔틀이라는 건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전입니다. 펫 푸블릭은 이런 건 선전이고 전기차 충전하는 거 찾는 데가 있고 여기 주차장 찾는 거예요. 주차는. 자, 이렇게 필요한 거는 자, 대충 다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는 택시부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택시를 터치를 하면 현재 내 위치 이쪽으로 와야 돼요. 현재 내 위치. 자, 현재 내 위치 쪽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왔다 그러면 자, 어디 가서든지 지도가 이런 게 있어요. 지도에. 그러면 얘를 터치를 하면 내 위치 비슷한 데 이렇게 와요. 자, 되셨어요? 그래서 북부 여성가족 보이게 택시 이렇게 출발해서 보이게 자, 지도를 이렇게 움직이면 안에까지 들어오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택시가 내가 여기서 나갈 거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쪽 후문 쪽으로 정문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지도를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출발하겠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잖아요. 자,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다가 대전역 한번 쳐볼게요. 터치하시고 도착지에 대전역 그러면 대전역이라는 글자가 드러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대전역 중에서도 어디 쪽으로 갈 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전역으로
터치를 하실게요. 자, 그래서 또 여기 대전역 중에서도 또 어딘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도착, 대전역 도착 누르시면 이렇게 거리가 잡혀요. 그러면서 자, 26분 걸린다.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대략 대전역까지 26분 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가격대가 블루 택시가 있고 일반 택시가 있는데 현재는 100원 차이가 납니다. 일반 택시하고 블루 택시는 블루 택시가 카카오 택시예요. 카카오 택시. 일반 택시는 일반 택시인데 카카오 잡아서 오는 거고, 블루 택시는 택시 자체에 카카오라고 써 있죠. 이렇게 화면이 그게 블루 택시예요. 저는 맨 처음에 사용할 때 블루 택시를 사용했었어요. 왜냐면 얘가 더 깔끔했었거든. 일반 택시보다. 근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깔끔 정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택시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 100원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100원인데 시간대에 따라서 5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택시가 잘 안 잡힐 때는 블루 택시하고 일반 택시하고 500원까지 차이 나고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1000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블루 택시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터치해 보시면, 자, 추천 경로라고 있어요. 추천 경로. 추천 경로를 터치해 보시면 어디로 갈 건지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갈 건지. 지금 추천 경로 26분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6분인데 훨씬 저렴하죠? 36분인데 또 이렇게. 그러면 터치를 하면 얘 선이 바뀌어요. 가는 길이 바뀌는 거예요. 자, 26분 길은 요렇게, 지금 36분 길은 요렇게 길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경로가 바뀌면서 가격대가 틀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지금 차량이 많이 이동할 때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거야. 이 소통량이에요. 차가 얼마나 막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초록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시간 다툼으로 가겠다 그러면 26분 해서 경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랑 카드로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를 터치해서 이렇게 보시면 예, 결제 수단을 터치해서 보면 직접 결제라고 있습니다. 직접 결제. 이거는 현장에서 결제하는 거예요. 직접 결제 알아. 원래 뭐 빼는데 직접 결제. 그게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근데 지금 한번 빼거든. 근데 그걸 보니까 300원 더 추가, 일반 택시가 아니고 300원 더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불렀구나. 근데 자기로 너무 하는 거. 그걸 하니까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 직접 결제가 아니고 그냥 자동 결제로.
아이고. 원래 이렇게 하면 요 옆에 넘기면 직접 결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직접 결제가 안 나오네. 자, 이게 잠시만요. 아, 위에 우리 선생님 말대로 아니요. 블루택시는 직접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블루택시는 카카오티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라 한 병에서 몇 병을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직접 결제가 안 되고요. 자, 일반 택시는 직접 결제라는 글자가 뜹니다. 이렇게 결제 수단 저는 카드로 바로 쓰기는 하는데 얘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해서 직접 결제라는 게 나와요. 지금 다 블루택시를 해서 직접 결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블루택시를 터치를 하면 요 본인 카드에서 결제가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금액이 한번 긁히고 지금 16,500원이 한번 긁히고 바로 또 16,500원이 취소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도착했을 때 도착 지점에 그 니터기의 가격이 한번 긁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원이죠. 지금 이용료 100원 포함이니까 100원이 또 긁혀요. 그래서 블루택시는 4번 카드가 자동으로 긁히고 일반 택시는 직접 결제하시면 내리실 때 결제하시면 돼요. 근데 카드로 결제하시면 3번 긁혀요. 3번. 처음에 여기 예상 금액, 그 다음에 예상 금액 다시 취소하고 내가 내렸을 때 금액. 그렇게 3번.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호출하게 하면 택시가 바로 옵니다. 먼저 차수에 호출하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얼른 호출하기를 해갖고 또 차오신 선생님 나 이거 택시 왔어 어떻게 그래서 자 되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현 위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곳도 저 같은 경우 밖에 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왔다가 집에 가실 때 집이 강경 쪽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서대전까지 해서 차를 불러드립니다. 현 위치에 다른 걸 넣으면 돼. 현 위치에 출발지 검색해서 거기다 집원을 넣든지 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필요하면 불러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출발지가 여기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출발지 이렇게 나오죠? 네. 현 위치를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현 위치를 터치. 다시 한번 현 위치를 터치하시면 출발지 검색으로 나옵니다. 글자를 터치하는 거잖아요. 예, 글자를 터치하면 출발지 검색. 그래서 출발지를 제가 집으로 넣으면 저희 집이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저는 바로 가고 다른 분들은 여기에다 넣어야겠죠. 그래서 앞뒤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곳 아닌 데서도 자, 가능한데 지금 요 예약 서비스가 있긴 한데 우리 대전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대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약을 해갖고 몇 월 몇 시에 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은 안 돼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되돌아오게 하셔서 요 화면 요렇게 나오게. 자, 화면 요렇게 나오게 하신 다음에 자, 항공편 갈게요. 요 위에는 그냥 설명만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잘 사용 안 하실 것 같아서 항공편, 자, 항공을 터치해 주세요. 전에는 국내선만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선도 있습니다. 자,
왕복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편도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다구간 여기저기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요 다구간이 하나 새로 생겼네요. 자, 그래서 왕복으로 선택하셨을 때 요 서울이라고 써 있는데 얘를 한번 터치를 하시면 얘는 내가 나한테서 가까운 출발하는 공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주공항이 제일로 가깝죠? 자, 청주공항에는 국제선, 자, 그 다음에 도착지 검색하시면, 자, 도착지 검색 안 하시고 바로 도착지로 넘어가니까 요 하단에서 해서 터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싶은 데 있으면 해외가 된다고? 오, 되네. 청주에서도. 아. 도착지에 제주도 한번 넣을게요. 제주도. 제주. 아까 다낭 23일 날에서? 네. 가야지, 다낭. 아이고. 제주도에서 갈고 날짜를 때. 자. 제주 하면 지금 오늘 13일에 와 있어요. 13일에. 자, 13일에. 우리 선생님은 다낭 몇 시에 다낭 가는 거 하시면 돼요. 자, 내일 나는 내일 가겠다 그러면 14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는 날짜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날짜 오는 날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내일 갔다가 월요일 날 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가는 날짜와 오는 날짜가 다 써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표시가 나셔야 돼요. 자, 되셨어요? 이렇게 되셨으면 검색하면 누구누구 갈 건지 물어보는 거야. 나 혼자 갈 거다 그러면 혼자. 그 다음에 일반석, 비즈니스석 하는데 여기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용하기. 요즘은 이 항공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들 이동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게 가격대예요. 요 앞이 시간대고 그 다음에 자녀 남은서 주말이라 지금 주말이라 엄청 비쌉니다. 그나마 지금 세일을 하는데 좌석이 하나 남았대. 아유야. 일단은 하나를 선택을 하고 오는 날은 저녁에 오면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갈 때는 십몇만 원이었는데 올 때는 좀 저렴합니다. 평일이라 월요일이라. 자, 86,500원짜리 탈까요? 요렇게 보면 자, 청주에서 제주 가는 편 일반석에서 자, 제주에서 청주 오는 거 일반석 해서 전체 197,9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계속 예매하기 터치를 하시면 탑승 정보라고 있습니다. 탑승 정보. 자, 이거 한번 터치해 보시면 자, 우리 배하고 비행기는 이런 거 쓰셔야 돼요. 본인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터치해서 맞다. 그래서 내 이름을 터치해서 선택 완료 누르면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한국 사람이고 자, 그래서 선택 완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결제 수단이랑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제 수단은 안 넣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오시면요. 주말이라 비싼 거죠. 자, 어디를 떠날까요? 제주도 해서 왕복해서 평일 하잖아요. 평일로 바꿔보면 월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오겠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가격대가 또 틀려요. 오래 걸리네. 제가 평일날로 바꿨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래 놨더니 아까는 금요일날 간다고 해놨더니 다 10몇만 원이야. 평일로 바꿔놨더니 7만원대, 5만원대도 있어요. 5만원대도 있어요. 4만원대도 있네. 자, 이거예요. 보통 주말에 여행들 가잖아요. 주말에 여행 가는데 남들하고 거꾸로 가는 거야. 남들하고 거꾸로. 남들은 아침에 일찍 가서 놀다가 다음에 올 때는 아침나절에 오고 아니면 그렇게 오잖아요. 놀다가 저녁에 오고. 이렇게 가실 때 나는 저녁에 가. 저녁에 가서 놀다가 새벽에 와. 그러면 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지금 44,000원. 그 다음에 오는 날도 7시 30분은 9시 30분 비행기는 32,000원이야. 9시 30분 비행기는 올 때 32,000원이야. 그러면 두 장 다 합쳐야 아까 한 장 값도 안 돼요.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주말도 똑같았습니다. 가격대가. 요렇게 항공편은 요렇게 예약해서 가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기차 보실게요, 기차. 기차 한번 터치해 보시면 어디로 떠나나요? 물어보죠. 터치하시면 현 위치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갈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도착.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지금 해운대, 여기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는 3시간 14분 걸린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신탄진역 가서 신탄진역에서 대전역 가고 대전역에서 구포역으로 가서 또 가야 되거든. 한 번에 가는 거는 자, 대전역에서 부산역이었는데 SRT죠. SRT는 예약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얘 한번 볼게요. 얘 한번. 기차 타는 시간은 1시간 32분이래요. 그래서 부산역까지는 36,200원. 자, 3시간 18분. 자, 얘를 한번 터치하시면 요렇게 언제 갈 건지 몇 시에 갈 건지 해서 지금 10시 때기 때문에 10시 때 표시되어 있는데 나는 오늘 가겠다. 우리 시간 끝나고 나면 2시 정도 되겠죠.
2시 출발해서 선택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기차들이 쭉 보여요. 2시 이후의 시간들이. 그러면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자 14분 네. 여기 보면 기차 타는 시간이에요. 요거는 출발하는 시간, 요거는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시간, 요거는 도착하는 시간, 내가 기차를 타고 있는 시간. 1시간 38분, 얘는 3만원인데 2시간 8분. 자, 여기 1시간 29분짜리 있네요. 2시 29분에 출발하는. 자, 얘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른, 승객, 타입 더보기 하면 경로, 유아, 어린이 해서 이렇게 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엄마를 한번 모시고 간다 그러면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면 지금 요게 남아있는 좌석. 하나 남았네. 요 회색은 다 차 있는 거예요. 선택이 안 돼 있고 요것만 남아있는 좌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를 다시 대면 호수별로 남아있는 좌석이 남아있는데 지금 같은 차량에는 10초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방향이 뭐냐면 가는 방향이고 역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요 화살표가 가는 방향인데 여기가 등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앉으면 가는 방향이고 이쪽으로 보면 역방향이다. 지금 근데 딱 순방향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제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결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티켓이 옵니다. 폰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이제 폰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되고요. 요즘은 좌석 검사하지 않아요. 버스도 좌석 검사하지 않아요. 승객이 타면서 이렇게 버스 같은 경우는 QR코드 이렇게 찍어서 타면 몇 번 승객이 탔는지 이렇게 큰 정면 화면에 좌석 표시가 다 돼서 다 돼 있고요. 이분들도 그런 걸 하나 갖고 다녀서 비어 있어야 될 좌석에 누가 앉아 있다 그러면 그분만 검사하지 나머지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 기차표 예약도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 기차표까지 끊어보시고요. 자, 되돌아오기 하셔서 상단에 아니면 하단에 되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홈으로 오실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셔틀은 설명드리려다가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자, 셔틀은 제 화면 보세요. 그냥 본인들 화면 보실 거 없어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자, 셔틀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묻지마 관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묻지마 관광은 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갈 사람들을 구하는 거야. 여기서 이 가격 주시면 레고랜드로 가신대요. 그리고 출발하는 곳은 거의 서울이에요. 대전은 없더라고요. 대전은 잘 없어요. 수원에서 출발해서 에버랜드 하는데 9,000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같이 타고 갈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와, 결혼식장도 여기다 올려놓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출발지도 나와 있고요. 출발지도 나와 있고 수원역 1호선 출발, 뭐 상록역, 반석중학교, 방성중학교, 평택역 해서 쭉 더 보시면 대전 것도 있긴 있어요. 대전 것도 있는데 한참 찾아야 되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면 여기에 같이 묻혀서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묶여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설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여기 결혼하시는 분 개설하셨나봐요. 여기다. 개설하기 해서 버스 몇 명 어디 같이 갈 사람 몇 분 구한다고 써놓으면 같이 갈 사람들 구하시면 되고요. 버스 대절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셔틀은 그렇게 같이 가는 걸 얘기한다.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카카오티는 나오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교통편을 계속 하실 건데 자, 플레이스토어에 카카오버스 있습니다. 카카오버스. 카카오버스에 이렇게 노란색이 트레이드 마크죠. 카카오에.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카오에 있는 것들을 쓰면 그냥 계정으로 바로 연결돼서 쓰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전버스 해갖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카카오버스를 받으시면 전국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전국에 다. 그래서 카카오버스 수업을 합니다. 설치하시면 열기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주변 정류장 해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지금 현재 로그인 새로 하신 분들은 요 하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쓰던 사람이라 있는 거고요. 자, 여기로 오시면 한번 옆으로 쓱 주변 정류장에서 한번 옆으로 쓱 하면 집으로 한 번에가 있어요. 자, 집으로 한 번에를 터치를 하셔서 자, 이게 광고가 뜨네 이제. 여기 보시면요. 짝대기 3개 있죠. 요 짝대기 3개를 터치를 하시면 지역 설정이 있어요. 지역 설정. 지역 설정에 대전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검색 지역 자동 설정은 꺼놨습니다. 왜냐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내 자가용으로 움직여도 지가 검색을 하면 내 배터리하고 내 데이터를 먹기 때문에 자동에는 불을 꺼놓고 대전을 터치해서 이렇게 지역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집으로 한 번에를 터치를 해서 집으로 한 번에를 터치를 하면 저는 이렇게 집으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201번이 있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보사거리 해서 이렇게. 저희 집 앞에는 이런 버스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버스 번호를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집으로 한 번에 해놓으셨으면 주변 정류장으로 다시 한번 오세요. 주변 정류장. 그래서 자, 주변 정류장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지금 요 앞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앞에서 타는 거하고 길 건너서 타는 거하고 두 개. 얘를 터치해서 옮기셔야 돼. 지금 요 앞에서 타는 거는 얘 버스를 터치하면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요 앞에는 2번 버스만 다니고 6분 33초 있으면 오고, 자, 터치를 하시면 지금 여기 타시면 송강마을 송강전통시장 뭐 요렇게 해서 간다는 거야. 반대구나. 송강마을에서 봉상도 기점이네. 마지막으로 간다는 소리고, 요렇게 보시면 지금 요게 소통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초록색, 노란색 뭐 요게 소통량이에요. 지금 차량의 소통량이고,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되는 게 가는 방향입니다. 가는 방향이고, 이게 지금 차량 버스 번호예요. 요 앞에 있는 거는 차량 버스 번호.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요 밑에 요 번호 있잖아요. 이게 정거장마다 그 번호가 있어요. 우리 버스 정거장에 정거장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고유의 번호입니다. 버스 정거장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보니까 숫자 1이 써 있는 데가 있어. 그쵸? 이거는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거리라는 소리. 여기서 내리면 지하철 1호선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화살표에서 나오시면, 자, 한 번 더 나오면, 아까 지도 보이죠? 건너편, 난 반대로 갈 거야. 그러면 건너편 여기 버스를 터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면 방향이 반대로. 북부 여성가족원에서, 자, 기흥으로, 신탄진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시는 방법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지도가 보이면 나는 어디서 탈 건지 이렇게 버스 정거장마다 버스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걔를 터치하셔서 그 버스 정거장에 몇 번이 다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음 아파트는 이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네요. 마을버스부터 해서 요 번호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에, 자, 얘는 내가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번을 환승하라고 안 나와요. 얘는 그냥 그 버스가 가는 곳과 가는 번호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옥천이라고 쳐볼까요? 옥천. 자, 해서 지금 607번이 가는데 여기서는 607번이 없잖아요. 607번이 가는데 옥천은 607번이 가는데 여기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착 정보가 없으면 여기는 버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정거장이나 버스 번호를 치면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서 어떻게 갈아타고 어떻게 가는지가 궁금하시죠?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하신 거잖아. 몇 번을 갈아타고 여기서 옥천을 가려면 여기서 몇 번을 타고 가서 어떻게 환승을 해야 옥천까지 가나,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 근데 요 카카오 버스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수업해드리고요. 버스는 이렇게 보는 거다는 거. 자, 대전은 지하철이 하나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한 번만 보실게요. 그냥 서울은 지하철이 많잖아요. 자,
서울은 지하철이 많아서 서울 지하철은 제가 아무거나 버스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얘는 지금 서울은 조금 더 버스에 탄 사람들 탄 사람들의 좌석 공간이 여유롭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 빨간색, 지금 여기는 길 막힌다는 거고, 요 숫자는 7호선. 저 사람이라는 거는 저기 낮은 버스 거. 탈때 그거. 예. 2호선, 5호선, 요렇게 갈아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십리역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요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터치해서 보면, 터치해서 지도로 보셔야 돼요. 지도로 펼쳐서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내려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지하철 타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카카오 버스는 이렇게 해서 되돌아오게 해서 나오실게요. 플레이스토어에 다시 터치하셔서 카카오 지하철 있습니다. 카카오 지하철. 지금 이렇게 생긴 애죠? 카카오는 무조건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 하시면 되시고요. 카카오 지하철 설치하시면 이렇게 떠요. 일단은 화면 설명부터 드릴게요. 지금 저는 서울로 가 있어요. 서울로 가서 맨 끝에 지하철 저기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지하철 노선에 이런 아이콘들이 있다고 얘가 설명을 한 거예요. 지하철 노선에. 자, 환승역은 이렇게 생겼다. 환승역은. 환승하는 지하철이 많을수록 얘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근처에 공항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 이렇게 보인다는 거. 버스 터미널도 보이고 이렇게. 자, 여기 짝대기 3개. 짝대기 3개 터치하시면 자, 지역 설정이 있습니다. 지역 설정에 대전부터 간단한 대전부터 볼게요. 대전 터치. 지역 설정에 대전 터치. 예. 대전으로 지역 설정을 하시면요. 저는 정부청사가 보이는데 지금 어디들 보이세요? 자, 대전은 똑같으니까 아무 데나 한 군데를 터치를 해주세요. 자, 터치를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있어요. 하단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그래서 판암행, 반석행 해서 있고요. 지금 정부청사에서 판암행은 8분 있다가 도착하고 반석은 1분 52초 있다가 도착한다고.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시간표 있고요. 요 1번 출구 요 보시면 터치하시면 여기 지금 버스 타는데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출구 정보 해서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하철이고요. 지금 여기가 지하철이고 그 다음에 출구 번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4번 출구로 나왔을 때가 버스가 제일로 가깝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출구에 버스를 터치를, 야, 안 보이냐? 얘는 안 보여. 원래 이 버스를 터치를 하면 버스 정보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대전은. 자, 이렇게 해서 보면 1번 출구로 가시면 을지대 샘머리공원 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1번 출구라는 글자를 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2번 출구로 나오면 갈마동 KT에서 3번 출구로 나왔을 때 4번 출구로 나왔을 때 가는 곳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가는 방향에 버스표, 이제 출구로 나갔을 때 나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시설 정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 화장실은 개찰구 밖에 있고 반대편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안에서. 엘리베이터, 자전거 보호가서, 기차 예매소도 있고요. 만남의 장소, 문화의 공간도 요 안에 있다. 이렇게 시설 정보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오시면 시간표 있습니다. 시간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니까 아주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간표 지금 저는 정부청사역을 쳤으니까 정부청사역에 도착하는 시간들이에요. 얘가. 근데 평일, 토요일, 공휴일 다 시간표가 다 틀립니다. 이동하는 인구수가 틀려서 조금 공휴일 같은 경우는 아침, 낮에 조금 덜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자, 대전은 아주 간단하고요. 되돌아오게 하시고 X 해서 자, 여기 그래서 서울로 올게요. 수도권. 자, 수도권 오시면 화면이 이렇게 작으시면 우리 아버님 안 보이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오빠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 돼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우면 지금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환승역이 없는 데야. 그 다음에 환승역, 여기 공덕은 환승역이 제일 많은데요. 우리가 가면 서울역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시죠. 자, 고속버스 터미널 한번 찾아주세요. 고속버스 터미널. 이거 실험 어떻게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 터치하셔서 상단으로 올리시면 요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3호선, 7호선, 9호선이 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3호선, 7호선, 9호선. 그래서 3호선을 터치를 하시면 3호선에 대한 거. 대한 3호선에 대한 거, 7호선을 터치를 하면 7호선에, 9호선을 터치하면 9호선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7호선 그냥 터치하셔서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리시면 자, 1번 출구 터치하시면 출구별로 어디 쪽으로 가는지 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출구별로 어디 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잠시만요. 얘가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구동이 안 되네. 자,
얘가 원래 없었는데 생겨서 지금 터치해서 보니까 구동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X 눌러서 이제 시간표랑 보시는 거는 아실 테고, 아이고. 아이고. X 눌러서 요 화면 오시세요. 요 화면. 그래서 다시 고속버스 터미널이 보이게. 자,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을 터치를 하시고 출발이라는 글자 있습니다. 터치. 그러면 나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자, 춘천으로 가실게요. 춘천 쳐보실게요. 그러면 도착에 춘천 쳐보세요.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춘천까지 가는데 2시간 12분 걸린대요. 그리고 환승은 한 번. 자, 카드값은 3,150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셔갖고 춘천까지 가셨다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왕복 7,000원이면 갔다 오실 수 있는, 서울 사시는 분은 왕복 7,000원이면 춘천까지. 자, 그렇게 하고 보면 7번을 타고 상봉역에서 14개 역을 지나서 상봉역에서 내려서 환승하시면 된대요. 상봉에서 경충선을 타면 춘천까지 간대요. 우리 아까 버스는 이렇게 자세히 안 가르쳐 주는데 지하철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서 어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줘요. 자, X를 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춘천까지 와 있는데, 자, 그러면 춘천에서 터치를 해서 출발해서 아산, 춘천에 사시는 분이 아산에 오시는 거예요. 온천 하려고. 아유, 요즘 찬바람 불어서 바람이 숭숭하니까 온천 하려고. 그러면 3시간 55분 4시간이면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값 나오고, 자, 그래서 청량리에서 아산으로 가시면 된다. 도중에 버스를 타야 될 경우 버스 번호까지 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딜 가야 하는데 여기서 내려서 어딜 가. 그래서 넣으면 도중에 버스를 타야 되면 버스 몇 번을 타라고 가르쳐 주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문화 생활하기는 서울이 제일로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서울을 저번에 갔는데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저는 이제 좀 사용할 줄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 찾기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내가 가는 길하고 그 길하고 해서 여기서 이제 지하철에 내려서 막 가다가 땅을 안 보고 가니까 꼬꾸라졌어. 서울 한복판에서 치마 입고 꼬꾸라졌어.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얘네들이 자세히 잘 가르쳐 줍니다. 지하철은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지하철? 자, 그러면 지하철 되돌아오게 하시고, 자, 카카오 내비 한번 할게요. 카카오 내비. 자, 카카오 내비. 자, 저는 현재 사용 중이고요. 자, 없으신 분들은 설치하시면 되고요. 티맵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티맵. 카카오 내비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알림 같은 거 하면 다음에 받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오시면 주유소 한번 눌러볼게요. 주유소. 자, 주유소. 그러면 이 근처 주유소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요 주유소를 치잖아요. 그러면 하단에 여기에서 가까운 주유소, 얘는 지금 현대오일뱅크는 금액을 안 넣는 거야. 금액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 근처에 지금 주유소 금액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디가 있는 거야? 보여서 한 거죠. 요거 보셔야 돼. 금액만 보실 게 아니라 여기서 몇 킬로 떨어졌는지 그것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금액에서. 자, 그래서 지도 중심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가격순이 있어요. 가격순을 누르면 저렴한 가격부터 누르는데 6.4kg 가야 된대요. 그럼 뭐 1594원에 넣으실 수 있대요. 그리고 요거 카드 그거 뭐야, 카드 때문에 SK 넣으시는 분은 SK 넣고 GS 카텔 넣으면 GS 넣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LPG도 있고요. 전기차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다. 내 주변에 주유소 가격을, 차 몰고 다니는 분은 키면 주유소 가격을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집 있으실 거예요.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집을 터치를 해서 집을 등록해 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집만 딱 누르면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줘요. 저는 집이 설정이 돼 있고요. 안 되신 분들 한 번씩 봐드릴게요. 자, 여기 집이 안 보이시면 내 장소 오시면 되고요. 자, 내 장소 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혹시 이사하시거나 뭐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우리 집을 터치를 꼭 하면 수정이 있어요. 수정. 그래서 수정하셔서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저장하시면 우리 집 장소가 다시 수정돼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을 등록해 놓으니까 제일로 편한 게 언제 어디서든지 내 위치 확인해서 내가 집만 누르면 내 집이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에, 자, 어디로 갈까요에, 어디로 갈까요에 터치를 하시면, 자, 동명항? 강원도 가볼게요. 동명항이 있어요. 항. 동명항으로 가겠다. 그래서 동명항 치면 동명항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동명항으로 칠게요. 터치하셔서 길 안내 누르시면 여기서 3시간 50분 정도 걸리고, 저는 하이패스 장착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15,200원 걸린대요. 자, 무료, 여기 보면 추천 경로 있죠. 추천 경로, 무료 경로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무료 경로 하면 2시간 더 걸려요. 국도로 다니면 2시간. 아마 이 어린이 안심도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내비가 추천하는 경로가 제일로 빠른 거야. 이 어린이 안심은 어린이들이 없는 그 길 안내.
예, 우리 요즘 학교 앞에 30도 뭐가 30km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길 안내. 그런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되돌아오게 하면, 요, 이거는 랩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가는 것만 안내가 됩니다. 자동차로 가는 것만. 이렇게 해서 자동차 랩이 잠깐 보여드리면 설명만 드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동명항에서 갔잖아요. 요 가는 길에서도 자 지금 현재 요거를 터치를 해서 길 안내 시작을 해서 그러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유튜브로 보실 때는 안 보실 텐데 요 상단에 요 옆에 지금 얘는 경로로 추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 모양 있죠? 지도 모양. 얘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내가 가는 길에서 주유소를 보실 수 있어. 내가 가는 길에서 주유소를. 그래서 주유소를 터치를 하면 지금 출발해서 제일로 가까운 주유소가 저렴하면서 가까운 주유소가 신탄진 측의 주유소다. 요렇게 금액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면 경유지로 선택을 하시면 주유소에 들려서 가게 내비가 알아서 주유소에 들려서 가게 해줍니다. 더보기 하면 근처에 많은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동할 때 그 주유소도 가끔 터치해서 근처에 있는 주유소 가격 보고 저렴한 길로 내가 가는 길에서 저렴한 주유소로 들려서 주유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비게이션은 거의 많이들 사용하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되돌아오기 하시거나 홈 버튼 눌러서 내려주시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교통편은 마칠 거예요. 자, 플레이 스토어에 카카오 맵 지도죠. 맵 카카오 맵 지도를 설치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있으신 분도 있더라. 자, 얘 지도는 요 아래 보면 이 가까운 데에 있는 것들을 다 가을 명소에서 이렇게 맛집부터 20권 뭐 해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을 터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카페, 편의점, 약국, 주유소 아까하고 똑같이 카카오 맵에서도 주유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주유소를 터치를 하면 이 근처에 아까 거기에서는 내비에서는 지금 현대오일뱅크 가격이 안 나왔는데 여기는 나왔네요. 지금 휘발유 가격부터 해서 가까운 순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1,700원대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X 치시면 자 X 치시고 다시 여기 글자 쓰는 데다 터치를 하시면 우리가 놀러 가시잖아요. 거의 주말에 놀러 가시잖아. 그러면 당직 병원이 있고 당직 약국이 있어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랑 거의 움직이니까 뭐하고 제가 두드레기가 잘 나요. 그래서 약을 항상 들고 다니는 떨어졌을 경우 주말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약국만 누르면 이 근처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약국만 누르면 이 근처에 영업하는 약국들이 뜹니다. 당직 약국이. 그래서
그 당직하는 약국을 찾아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전에는 제가 수업을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은행권도 중요했었고요. 편의점 시설도 중요했었는데 지금 이런 맛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다른 걸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약국이나 주유소는 그냥 간단히 보실 수 있다. 내가 터치만 하면. 자, X 쳐서 지금 쭉 되돌아오게 해서 지금 유성구 간평동 해서 내가 있는 위치가 나오게. 지금 유성구 간평동 해서 현재 위치가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게. 내가 지금 왜 거기가 있지? 나는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터치를 하니까 얘가 빨간 선이 쫓아왔죠?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동그라미가 있는 애가 있어요. 우리 그 기가진 KT에서 보면 요런 애 선전이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터치를 해서 보면, 터치를 하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너는 왜 자꾸 거기가 있어? 일로 와야지. 자, 노드 뷰 보기 있어요. 얘를 터치를 하면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앞에죠? 요 앞에 360도 회전해서 우리 들어오는 길. 저는 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360도 회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실시간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날짜가 써 있어요. 2022년 4월 달에 찍어 놓은 거래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곳을 가려면 여기다가 일단은 쳐요. 주소를 쳐. 그래 놓고 모르는 장소니까 일단은 그런 걸 봐요. 주차. 이게 내가 가는 곳에 주차장이 있나 노드뷰로 내가 가는 건물 형태랑 보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장소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자, 아까 동명항 했으니까 다시 한번 동명항 해볼게요. 동명항 그러면 강원도 소초 동명항에서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터치를 하면 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가르쳐 주고요. 자, 여기 터치하시면 로드비 그래서 동명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수산이겠죠? 조금 더 안쪽으로 가서 지금 제가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요 밑에 지도를 움직여서 얘가 볼 수 있는 곳을 옮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항구 끝에 선착장으로 오니까 이렇게 해서 주위를 다 볼 수 있어요. 팔각정 있네요. 정자가 있어서 올라가서 보면 좋겠네요. 등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노드뷰로 미리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갈 장소를 미리 보실 때 이걸로 한 번씩 보시면 좋다. 자, 지루하시죠? 오늘 굉장히 지루해요. 지금. 자, 여기에 요 뒤에 아파트 이름이 뭐죠?
한마음? 한솔 아파트라고 한번 쳐볼게요. 한솔 아파트 해서 이렇게 오면, 자, 얘로 보면 한솔 아파트를 전체를 다 볼 수 있겠죠. 노드뷰로 보기 하면 한솔 아파트 경비 들어가는 입구인가 봐요. 그래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어떻게 해놓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아파트 지금 이렇게 보면 아파트 페인트부터 해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얘는 2011년 10월 달에 찍어 놓은 거네. 그러면 지금은 11년 됐으니까 지금 아파트 색상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자, 해서 보시고 여기 화살표 해서 나오신 다음에 밑에 한솔 아파트라는 글자 보이시죠? 걔를 위로 올리실게요. 자, 위로 올리시면, 자, 사진 찍어 놓은 거 있고요. 아까 그게 이걸 거예요. 자, 한솔 아파트는 744세대고요. 8개동으로 돼 있고, 준공 날짜는 1995년 5월이래요. 이때 준공이 됐대요. 그 다음에 면적은 요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 시세입니다. 지금 한솔 아파트의 시세. 여기다 곱하기 3.3 하셔야 돼요. 예, 여기는 그냥 제곱미터고 우리가 계산할 땐 평방미터죠. 한 평에 얼마. 그래서 평방미터는 곱하기 3.3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여기에서 프리미엄 같은 건 올려놓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또 있죠. 나름. 그 다음에 이렇게 쳤을 때 여기에 지금 시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에 전세나 매매가 나와 있으면 이 하단에 전세 매매가 나와 있다고 써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전세 매매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되돌아오게 하시면 여기다가 대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있죠? 그쵸. 크루바 아파트. 자, 크루바 아파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대전 크루바 아파트. 자, 그러면 위로 쭉 올리시면 얘도 정보를 다 갖고 있어.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죠. 한 4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4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여기다가 자기 집을 쳐. 내 집은 얼마일까? 다들 궁금해서 아파트면 좋아요. 근데 주택이면 그조차도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이제 주택이니까 이렇게 치면 내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집주인이 살거든요. 내놓은 사람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요. 자, 본인들 집 시세 한 번씩 알아보세요. 자, 오늘 본인들 집 시세 한 번씩 알아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